이제 입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그 고3들 입시 막 이제 입학이 다가오는 학생들에 대한 뭐 내용을 좀 많이 했었더라면은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중학교 2, 3학년 학생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시를 길게 봤을 때 3, 4년 정도의 그 긴 입시 과정을 봤을 때 아주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는, 특히 이제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 자녀의 부모님들은 야, 특목고 자사고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일반고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뜨거운 감정이기도 하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조금 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도 있고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컨텐츠 찍게 됐거든요. 자, 이제 특목고하고 자사고, 일반, 이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중학교 때 성적이 좀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우리가 특목고라는 거는 뭐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되잖아요. 뭐 과고나 외고, 그 다음에 자사고는 뭐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형 사립고. 그러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조금 좋은 집단에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형성되는 게 이제 특목고 자사고죠. 일반고는 그냥 그쵸, 그냥 일반고는 일반 고등학교죠. 그냥. 입학을 하는 요런 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원래 목적은 네. 과거 가는 목적이 뭡니까? 과학, 뭐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영재를 키우기 위한 건데 워낙 막 의대로 많이 가버리니까 아예 못 가게 막아버렸잖아요. 외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는 그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는 거는 이제 그런 어학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도 나오면 수시 쪽으로는 그쪽으로 많이 뽑습니다. 근데 애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또 그과를. 예. 그 목적인데 전 뭐 이제 좋은 과만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핵심적인 이제 고민, 이제 실질적인 어떤 걱정, 이제 우리 자녀가 이제 특목고를 갈 수도 있는 성적이 되긴 해요, 중학교 때. 근데 이제 일반고냐 특목고냐, 결국 그건 뭘 가지고 고민하면 내신을 따야 수시에서 유리하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나 그 특목고 가면 우리 애가 이제 깔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일반고 가면 우리 애가 1.5등급 1등급 가까이 막 받을 텐데 그 정도 실력이 되는데 괜히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이는데 가가지고 막 4등급 5등급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떨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장담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특목고 자사고가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내신이, 그러니까 이게 공부, 학교의 그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만약에 이제 외고나 이런 데를 갔어요. 과거는 좀 달리 보고요. 과거는 수시로 많이 붙으니까. 외고 같은 경우에도 뭐 대원 외고나 이 정도 말고요. 일반 외고라고 생각했을 때 내신 불리하죠, 솔직히. 근데 분위기는 일반고에 비해서 공부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내신에서는 뭐 3점 몇이 나와봐야 어차피 안 뽑으니까 내신 불리하다는 거 분명히 안고 가는 거고. 근데 분위기 자체는 정시로서 나중에 해서 재수를 하더라도 가는 분위기면 그게 더 낫죠. 근데 반대로 일반고는 아셔야 되는 게, 일반고 가면 내신이 다 딸 거라고 생각하는데 2.0은 돼야 되거든요. 2.0이라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전교권이어야 돼요, 그게. 근데 그래 봐야 가는 게 이제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휘문고가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2.3, 2.4가 나오면 수시로 되는 데가 건국대입니다. 건국대가 낫다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거 안 가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신을 흔히 말해서 일반고에서 가갖고 내신을 확실하게 따든지 아니면 특목고 가갖고 정시로 가든지, 이 두 가지인데 특목고에서도 물론 내신을 잘 따는 애들은 서울대 가죠, 뭐. 서울대 연고대 충분히 가는데 그게 아닌 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제 보충을 하자면은 내신 따는 거는 당연히 이제 특목고가 힘든 건 사실이다. 사실이고 사실이지만 일반고를 간다고 해서 우리 애가 무작정 1등급이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내신이라는 게 이렇게 촘촘하게 결국 돼 있고 애들 옛날 같았으면 뭐 한 반 50명, 60명씩 있으면은 뭐 조금 시험 좀 못 쳐도 뭐 어쨌든 많은 그룹들이 이제 1등급 안에 들어가지만 지금 뭐 한 반에 뭐 몇 명 있습니까? 2,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조금만 틀려서 미끄러졌다 그러면 그건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수도권 쪽입니다. 제가. 근데 또 지방은 좀 다릅니다. 지방은 특목고도 많지도 않고요. 흔히 말해서 뭐 자립형 사립고 말고는 일반고에서는 또 인원도 적은데
일반고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 지역 균형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근데 다 서울 수도권 쪽을 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정시 부분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결국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내신이 따기가 이제 불리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단위라는 게 결국 저기 그 등급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뭐 발생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학생들. 대신에 그런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이제 높은 그룹의 수준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정시 부분에서 이제 좀 유리하게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 정시에서는 실제로 뭐 특목고를 다닌다고 정시가 유리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분위기 자체가 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반에서 뭐 서울대 연고대로 막 8명씩 가는 학교와 뭐 정규에서 한두 명 갈 수 있는 학교를 비교했을 때 그 정시 쪽을 처음부터 애들이 하는 거죠. 1학년 때부터. 1학년, 2학년 때부터 준비하고 어떤 데는 아예 뭐 3학년이 돼도 준비 안 하는 데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하다고 굳이 말하자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아까 찍기 전에도 이제 예. 얘기했지만은 그 일반고를 이제 보내려는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에 있어서 우리 애가 공부를 좀 한다는 거죠. 이제 하면은 일반고 가면 내신을 이제 그렇죠, 딸 수 유리하니까. 있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결국은 전교권 정도의 확실한 정도의 그게 아니라 조금 적당히 잘하거나 애매하게 잘하는 수준으로는 갔다가는 이 잘못된 어떤 그런 예시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왜냐면 공부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예. 공부라는 속성이라는 거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중학교 때 잘했던 학생들이라고 해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공부라는 것이 다 집단적으로 같이 좀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어떤 환경에 집단적으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일반고 정도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이제 특목 자사고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공부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수능 점수가 이제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네.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수능 점수가 좀 안 나와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수시에서 내신을 좀 좋게 받았어도 네. 뭐 노출 같은 경우든 일반 전형이든 그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네.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정시에서는 답이 안 나오지 버리는 그런 현상이 그런 발생. 말씀하시죠. 그런 그 케이스로 가서 수시에서 막 100대 1, 80대 1의 정도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논술을 막 이렇게 하는 거에서 결국은 낙심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저희가 너무 많이 봤기 네. 때문에 이런 컨텐츠에 있어서 반드시 뭐 특목고를 가는 게 옳다, 일반고 할 때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략으로 일반고를 자칫 잘못 갔다가는 잘못된 어떤 그런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하는 거고, 특목고를 가서 차라리 자녀들을 경쟁에 그냥 투입시키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는 뭐 그런 뭐 그렇죠. 이 그러니까 결론일 수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뭐 내신 받으려고 일반고 갔다. 거기 일반고 가서 3.0 받으면 뭐 어디에 씁니까? 아무 데도 쓸 데도 없고. 네. 그러니까 특목고 가서 뭐 4점 받아도 그 쓸모도 없는 건 똑같지만 전반적으로 다 해서 공부를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 그것도 무시는 못합니다. 분명히. 물론 학생마다 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오해라든지 그런 걱정 부분들은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는 표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그 2022학년도 서울대 이제 수시 정시 합격생 고교 유형별 현황이 되게 학교에서 매년 이제 발표를 하는 자료거든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수시에서도 보면 이제 지역교육 같은 경우 일반고가 88%로 많을 차지하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방의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균의 기회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유리한 그래도 것이죠. 다 전교 1등이에요. 예, 그래도 전교 1등들이 주균에 들어온다 근데 맞습니다. 유리하죠. 예. 왜냐하면 정시에서는 예. 붙어갖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뭐 물론 잘하는 애들은 정시도 잘하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지방의 일반고 학생이 전교 1등이다. 얘는 1위잖아요, 내신이. 내신 1위면 얘는 당연히 서울대를 쓰는 거고, 서울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뭐 학교 그렇죠. 편인 거죠. 예. 이제 조금씩 이제 반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반 전형으로 넘어간다든지 기회 경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자 수가 확 떨어지면서 이제 자유로운 공립, 사립, 과학, 영재 이런 데서 네. 이제 외고에서 이제 거의 더 많은 비중, 일반 전형만큼도 훨씬 더 많은 비중에서 수시가 합격되거든요. 네. 이거는 쉽게 생각했을 때는 특목고에서는 내신 점수가 등급 따기 힘들어가지고 서울대가 작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72%나 되는 숫자가 특목고로 채워졌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서울대에서도 좀 구분이 되는 거죠. 예. 예. 아니 뭐 그 블라인드 처리한다고 해서 배우는 과정이 다 똑같습니까?
딱 보면 압니다, 솔직히. 이런 말하면 그렇긴 한데. 그리고 면접을 또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얘가 똑똑한지 아닌지 다 보이죠, 그게. 예. 어쨌든 그 배우는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보면 다 알 수밖에 예, 없어요. 알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결국 정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일반 전형도 하고 저기 특목하고 네. 비슷한 정도 수준의 이제 합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런 서울대 입시 결과들을 매년 보면서 조금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뭐가 더 유리하다, 뭐가 이건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네. 네. 자, 우리 자녀분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거는 사실 자녀에게도 달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열심히 하고 준비 잘하면 되긴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이런 점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 요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